정혜림의 발칙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본의 아니게 격일제 아나운서가 되어버렸네요. 사실 발칙한 뉴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인데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2번이나 빠지게 돼서 격일제 아나운서라는 별칭까지 얻게 됐네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제가 빠진 동안 참 벌어야 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이정희 대표의 관악 경선 승리를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정희 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퇴는 하셨지만 야권연대, 흔들리던 야권연대만큼은 더욱더 굳건히 일으켜 세워주고 사퇴를 하셔서 조중동 보수언론 새누리당의 야권연대 공격에는 더욱더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야권연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만큼은 남겨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함께 볼게요. 야권연대를 흠집내려는 저들의 공격 어떻게 막아야 될까 생각해 보자고요. 첫 곡 김세훈님께서 제 트위터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에슬린 데비슨의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첫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신청곡 잘 들으셨죠?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곡이었고요. 에슬린 데비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네, 주말 동안이 아니라요. 지난 한 주 동안 참 파란만장한 한 주였더라고요. 제가, 월요일인가요? 이정희 대표 관악을 해서 경선에서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주 월요일 날 했었는데, 그게 아주 먼 이야기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이 경선 과정에서 뭐, 문자 뭐, 이런 거 공개되고, 사퇴하라는 여론 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사퇴를 또 하셨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야권연대가 깨지니 아니 뭐 이런 얘기 했다가 급 봉합이 되는 이런 모습까지 지난주 동안. 그게 정말 한 주 동안 일어난 일이었나 의아스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건요. 제가 지난주에 지켜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야권연대를 깨려는 수구 세력들의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보이지 않는 손, 요즘 보이지 않는 손 멘트가 인기던데, 이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분명히 흔들고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야권연대가 겁이 나서 계속해서 뒤흔들고 어떻게든 깨려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막 같이 이렇게 휩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요. 속상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정희 대표 그 기자회견 있기 직전까지는 뭐 야권연대가 다 깨진 것처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트위터에서도 거의 이제 통합민주당 쪽, 민주통합당 쪽, 통합진보당 쪽, 양쪽 이 지지자들도 갈라서서 막 싸우고 이게 너무너무 심했더라고요. 이걸 지켜보면서 진짜 뒤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마음이 참 아팠는데 흔들린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마도 이게 또 다른 정당이고 이해관계가 또 이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서로를 좀 더 믿어주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어찌됐건 이정희 대표의 눈물 어린 기자회견을 계기로 어찌됐건 사퇴하시고 깔끔하게 사퇴하고 야권연대 후보를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러면서 다시 야권연대 불이 다시금 이제 지펴 올랐다. 근데 웃긴 건요. 그러고 나니까 솔직히 이제 사퇴를 하고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공격을 할 게 더 없을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희 대표를 필두로 하여 이 통합진보당을 향한 막 이 조중동 언론들의 공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민주당 향해서는 니들이 통합진보당에 이중되냐, 거기서 너네가 끌려다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민주당을 공격하고, 어떻게든 야권연대를 깨놓으려는 이 조중동의 이 아주 그냥 소설틱한 글들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늘상 있어왔던 일이고요. 그렇게 공격이 심하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야권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요. 특히나 20, 30대 우리 지난 그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봤을 때도 이 20, 30대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판세를 뒤집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아주 상당수가 야권연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 여론조사 결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각의 이 지지층보다도 따로 나왔을 때 이 사람 뽑겠다, 나는 이 사람 뽑겠다 하는 걸 이제 합쳐 놓았던 것보다도 그러니까 각각 통합진보당 지지, 민주통합당 지지, 요걸 이제 플러스한 것보다도 야권연대 후보 지지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야권연대를 했을 때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그야말로 이제 야권연대가 얼마나 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만 알겠어요? 당연히 새누리당도 알고 조중동도 알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조중동이 계속해서 야권연대 이제 손을 잡았다.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권연대 종북 세력에게 이 나라를 맡길 셈인가, 새누리당 정신 차려라 이런 기사 내보내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내놓는 시리즈가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그것도 통합진보당 중에서 종북 세력에게 민주당이 이끌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놓고 있어요. 항상 하는 거죠. 항상. 선거 때마다 우리 6.2지방선거 앞두고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부풍몰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종북 세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분리시켜 놓으려는 늘 있어왔던 요 구도잖아요. 그죠? 야권연대가 무서우니까 쪼개기 위해서 늘 하는 겁니다. 이걸 뻔한 그것도 지금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요 플레이에, 언론 플레이에 여기다 같이 휘말려가지고 놀아나고 야권연대 찢어지고 이런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아마 지금 야권연대 주도 세력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주도 핵심 이 지도부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5일인가요? 한명숙 대표하고 이정희 대표 다들 양당 지도부 간에 만나서 야권연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포옹도 하시고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한 사실 아실 거예요. 이쯤 했으면 그죠? 저들이 왜 저러는지, 그리고 야권연대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아실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각자가 이번 또 이제 요런 전반에 지난주에 한바탕 바람이 이렇게 확 불면서 상처 입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됐다 무슨 야권연대다 어우 싫어 짜증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대세는 야권연대를 지켜야 된다. 그것만이 저들이 야권연대를 쪼개려고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저쪽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쪼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막아서 진짜 2012년 총선 승리,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조선 1번 한번 까긴 까야 할 듯 이러시는데요. 안 그래도 저 이번에 오늘 애국전선 녹음이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조선일보 아주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들 아실 뻔한 이야기 제가 또 너무 길게 했네요. 그죠? 다들 아시죠? 야권연대 분명히 지켜야 2012년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려요. 음악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 노래. 이 노래 허밍어반 스테레오 노래인가요? 인썸니아? 그것도 패러디인가? 네. 듣고 올게요. 인썸니아 들려줘요. Me, but I can feel afraid. There's no hope, there's no despair. Only the anger reminding to my heart. There's no chance and there's no clue. You've gone so far away, I'm hiding myself from you. I hate myself, I can't stop loving you. I feel so stupid because I'm still in love with you. There's no one else for me. My heart is falling to pieces. I love you anymore. There's no one else for me. My heart is falling to pieces. I love you anymore.
네, 노래가 졸린다는 분도 계시고, 인솜니아,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이 천안함 2주기인가요? 천안함 2주기, 뭐 행사를 한다나 봐요.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던 거 봤는데, 사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지금까지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희생되신 분들이 이제 무고한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네. 어쨌든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오늘 그 날이기도 하네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이 안중근 의사께서 이 중국 대련의 여순 감옥에서 일제에서 순국하신 지 102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벌써 102주기가 됐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안중근 의사의 유해조차도 찾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 지식 채널 2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유해를 우리가 이제 그 모시지 못해서 거기 위에 또 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무덤이 봉분이 이제 그 아예 유해가 없는 그냥 빈 무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그죠?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이런 분을 길이길이 계속해서 모시고 깍듯하게 모시고 그래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유해조차도 제대로 이게 지금 102년이 지나도록 뭘 했는지 몰라요. 그죠? 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102주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물론 이제 서남 희생자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분들을 추도하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한 거지만 이걸 정부 차원에서 막 또 정치적으로 지금 또 오늘부터 오늘 내일 해관보 정상회의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그냥 막 북풍몰이 하는데 어떻게든지 선거에 써먹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이제 희생되신 분들을 안타까워하고 추도하는 마음은 물론 당연합니다만은 정치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정권에서 정부에서 대단히 존경하고 크게 추도를 하고 이래야 될 분은 사실상 안중근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이 정부의 이 뿌리가 지금 현재 그쵸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뿌리가 너무나도 친일스러운 사실 우리 박근혜 여사도 아버지가 되시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일파시죠, 친일파. 그죠?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중근 의사님 이런 분들 진짜 제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 추도하고 추도 행사를 크게 가지고 해야 될 이런 진정한 우리 독립 투자분들 이런 분들은 뭐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기사도 제대로 뭐 나오는 곳이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날 네이버 검색 1위가 빕스 15주년 빕스 음식점 레스토랑 15주년 됐다는 행사 요게 검색어 1위라고 하네요. 이 안중근 의사 102주기 추모식 이게 진짜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우리가 과거사 정리를 못했고 이때까지 102주년이 될 때까지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해서 저희 죄죠. 우리 후손들의 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들 반성하셔야겠죠? 반성합니다. 몰랐네요. 하시는데요.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추모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몰랐네요. 저도 반성합니다. 이거 참. 네, 그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행사가 있었는데도 이거 크게 화제가 되거나 이러지 못했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이 정권을 잡아서 이미 많이 늦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때 동안 못했던 친일 역사부터
제대로 바로잡고, 그죠? 민주화 역사도 제대로 바로잡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지난 역사, 과거는 덮어두자 뭐 이런 얘기는 제대로 역사를 바로잡은 다음에야 제대로 된 정도의 미래를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대로 된 길 갈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현재 친일하고 친일파에 기생하고 일제 기생하고서도 현재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분들 제대로 지금이라도 요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유 정말 네 열받죠. 이런 얘기하면 제대로 아작을 내야죠. 아우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또 이게 관용적이고 또 워낙 또 인자하신 이런 분들이 또 정권을 잡으시면 그래도 적도 용서하고 적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 또 있으시고 워낙에 또 인자하신 분들이 또 잡으면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숙청 제대로 안 하시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숙청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에게 폐악을 끼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동족을 학살하고 이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엄단해야죠. 뭐 어줍지 않게 그냥 몇 년 살다가 갑자기 뭐 보석 나오고 뭐 사면 되고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우 저는 또 이런 거 막 친일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울컥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전생에 독립투사였나 봐. 네, 이런 문제만 보면 저는 울컥해가지고요. 참 이걸 안중근 의사 102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좀 깊이 마음을 새기고 우리가 단지 지금 2012년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게 당장 그냥 뭐 새누리당에게 줄 수 없어서 뭐 지금 민주화 거꾸로 가는 민주화를 다시 돌려야 돼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복지를 어떻게 뭐 잘해봐야 돼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정말 지금 뭐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이 잘못된 역사 이걸 지금부터라도 다시 다잡아야 된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역사 지금 뉴라이트 쪽에서 새로 공색하고 있는 역사들 어떤 수준인지 아시잖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리고 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역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이건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진실된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내일부터 유관순수라고 할게요. 네. 뭐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정신 놓고 있으면 자칫하면 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은 백범 김구 선생님, 유관순 누나, 뭐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배우면서 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죠?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안중근 의사 102주기를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정권 교체 뭐랄까요? 정권 교체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더 다잡게 되네요. 마음을. 네, 아무튼 갑자기 이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명판을 설치했다고요? 정말? 일본 대사관에서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명판을 설치했다고요? 이런? 네. 욕 나오시는데 정말인가요? 야 정말 이런 걸 가지고요 각하께서 좀 버럭해주세요. 응? 제발요 좀 이런 걸 가지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은 기다려달라 이런 포용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응? 제발요. 약자에게 포용을 베풀고요 말도 안 되는 강자에게 헛짓거리하는 강자에게 욱해주시고 힘을 써주시고 이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짠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새벽에 영사관에서 철거했다고 합니다. 아우, 정말, 네. 이런 사람들 가면 냅둬야 되나요? 지금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명판을 우익들이 설치를 했다가, 새벽에 영사관에서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참, 안중근 의사의 백이주기 추모식에 딱 맞춰서 한 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야, 정말. 가뜩이나 지금 우리 독도 수호천사로 활동을 하셨던 배우 김태희 씨를 두고 일본에서 뭐 난리라고 하잖아요. 나가라고 뭐 하고 뭐 각종 혐한류 열풍이 또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딜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장난해? 응? 그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민족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도 않은 일본인들이 지금 뭐 독도 가지고 혐한윤이 어쩌니 하면서 뭐 아유 참 네. 이런 게 우리나라가 제대로 뼛속까지 일본 이런 친일 이런 분들 말고요. 제대로 우리나라 자국 국민, 자국 영토 지키려고 이제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대한민국 애국심 불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뽑아주자고요. 그죠? 아유 정말 확 그냥. 네. 음악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 노래 왠지 먼저 들려드리고 싶네요. 서태지와 아이들 필승 신청하셨어요. 오늘이 또 서태지와 아이들 뭐 또 몇 주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필승 들려드릴게요.
네, 필승 들어보셨고요.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해관부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서울 특히나 이제 삼성동 이쪽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해관부 정상회의 때문에 이제 출근하시는데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처에 뭐 이제 이렇게 아예 출입하는데 미리부터 이제 출입증을 다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이렇게 막 다 검색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회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한껏 우리 각하께서 지금 가뜩이나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천안 2주기 또 묶어서 안보 장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찝찝함이 드는 거죠. 지금 뭐 보수 언론들도 북한 압박용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예 이번 해관보 정상회의 자체가 말은 핵 없는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북한 압박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근데 참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회의잖아요. 사실상 거기에 회의 참가하는 대다수 국가들, 소위 이제 힘 좀 쓰는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들은 전부 다 핵 보유국입니다. 아주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국가들이 북한이 지금 핵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 쏘겠다. 뭐 광명성이 사실상 인공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을 쏠 거다 쟤네들이. 뭐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서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정말 핵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북한 압박도 압박이지만 북한에게 핵 만들지 마 하는 것도 이제 그 일환일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핵이 정말 많은 자기들부터 핵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걸 대체 뭐 하는 건지 그러면서 무슨 자기들이 핵을 이만큼 갖고 있으면서 핵 없는 세상 만들자. 아니 자기들이 핵 있는데 어떻게 핵 없는 세상을 만드나요? 그잖아요? 이게 뭐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상 특히나 이 미국에서 9.11 테러를 기점으로 완전히 이 자기들 말고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들 그것도 자기들끼리 인정한 핵 보유국들 외에 다른 나라 뭐 북한이나 이런 곳 있죠. 이런 데서 핵을 못 만들게 하기 위한 그걸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관보 정상회의가 이제 뭐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니 본질 자체가 변질됐다는 거죠. 사실상 정말 해관보 정상회의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뭐 그 보유하고 있는 이 핵들을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의논하고 이런 게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목적 그대로 핵 없는 세상 만들기라면 일본에서 지금 원전 사고 때문에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이후로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뭡니까 지금 이게 몇 년까지 더 이 문제가 이 원전 사고, 원전 누출된 방사능 누출된 이 문제가 얼마나 피해가 더 커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를 정말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정말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피해가 큰지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심도 깊게 정상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원자력 말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뭐 어떻게 좀 같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이제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좀 앞장서서 개발을 좀 하고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이 된다면 정말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정상들이 지구촌에 있는 이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의미 있는 정상회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뭐 모여가지고 얘기가 모토가 그거예요. 핵 테러 막자 하면서 왜 북한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논의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뭐냐?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본질 자체가 오바마도 와서 뭐 북한을 압박하는 이야기,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뭐 갈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뭐 그렇잖아요. 북한의 도발에 그저 이제 경고 아니면 뭐 경제적 조치 이런 거 취하고 이때까지 했던 것과는 하등에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이야기만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전혀 진전되거나 발전되는 바가 없는 이런 이야기만 하다 가는 거면 뭐하러 굳이 그 돈 들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회의 한답시고 또 이번에는 뭐 해관부 정상회의 세대다 뭐 이런 얘기 할 건가요? G20 한번 했다고 난리를 피우던데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인 일 아닌가. 그 일종의 쇼죠, 쇼.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쇼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 G20은 40조 경제 효과라고 하더니 해관부 정상회담은 얼마 경제 효과일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만약에 정말 아까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정말 해관부 정상회의답다라고 할 거라면 이 지금 고리원전 얼마 전에 사고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 간이 철렁했잖아요. 이런 원전 앞에서 쫙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게 진짜 정말 해관부 정상회의다운 회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와가지고 그냥 해관부 정상회의를 합시고 핵테러 자기들은 핵 이만큼씩 가지고 있으면서 핵테러 막자 자기들이나 주의라 그래요. 정말 시끄럽고 그죠? 네, 이건 제대로 된 회의가 되려면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 원전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 이런 것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부터 먼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네, 음악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음악 들려드릴게요. 아까 신청곡인데요. 팻 메스니 그룹의 노래입니다. Dream of the Return 들려드릴게요.
네, 팻 메스니 그룹의 Dream of the Return 들어보셨고요. 지금 신청곡으로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육각수 밴드의 홍보가 기가 막혀 걸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셔서요. 제가 준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뭐 또 길게 이야기 할 건 없어서 짧게 그냥 이야기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 그 우리 이 부산 사상 지역에 문재인 후보의 대항마로 출마를 했던 분이죠. 아니, 지금 출마한 상태인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 네. 이분이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전에도 카퍼레이드 논란 뭐 이런 게 있긴 했는데, 그리고 또 뭐 무궁화 찬양 논란, 이것도 뭐 좀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거 앞에 것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60년대, 뭐 이렇게 70년대 이런 삘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더 먹힌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번 이 그 3천만 원 선거 뽀개기 없던 일로 요 그 공약 파기 요건 관련해서는 이래저래 안팎으로 말이 많은 모양입니다. 뭐 저는 뭐 새누리당 후보인데 뭐 이쯤이야 별거겠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진보당이나 민주당 쪽에서 그랬으면 어허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을 텐데 새누리당 후보인데 사실 3천만 원 가지고 될까 처음부터 약간 좀 그런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좀 들어가긴 했었는데요. 어찌됐건 3천만 원 안에 무조건 요 이제 그 선거를 3천만 원 가지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못 지켰다고 실토를 한 거고요. 이제 뭐 3천만 원으로는 안 되겠더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8천만 원을 뭐 주위 분들이 이제 모아주셔서 뭐 450여 분이 뭐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보내주셔서 뭐 이걸로 뭐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더 거짓말 논란이 붙게 된 건 단지 3천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약을 스스로 이제 파기를 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이 처음에 나왔던 이 3천만 원이 제기됐던 이유가 자기 원룸 전세금을 빼서 그 3천만 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3천만 원이 전세금이 아니라 부모님이 준 돈으로 또 이제 이야기가 제기가 됐죠. 이러면서 이제 3천만 원이 그죠? 전세자금 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주신 돈이다. 그것도 부모님도 나름 좀 일반 서민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뭐 4억 얼마 이렇게 재산이 좀 있으신 이런 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3천만 원도 턱하니 이제 뭐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면서 전세자금을 빼서 선거를 하니 뭐 이러면서 괜히 좀 이렇게 새누리당의 부자정당스러운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밀어주는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확실하게 밀어줬잖아요. 같이 카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좀 만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또 됐고요. 그리고 그 8천만 원을 이 후원금으로 450여 분이 보내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기탁금 1,500만 원 뭐 이게 이제 후보 등록비로 이제 기탁금 1,500만 원을 내면 3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래서 뭐 8천만 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후보 기탁금 1,500만 원도 새누리당이 지원을 해준 걸로 알려졌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후보 기탁금 1,500만 원이 아니면 3천만 원은 오로지 선거 비용으로 다 쓴 거고 기탁금은 또 따로 주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을 당에서도 지원받고
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3천만 원은 부모님에게 받고 1,500만 원은 당에서 받고 뭐 이런 거라서 재차 이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짓말한 거 아니다, 뭐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선거운동 시작되기도 전에 이제 이런 논란이 또 일게 돼서 특히나 본인이 얘기했던 말들, 그러니까 뭔가 좀 서민가정의 이 후보, 젊은 후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그러잖아요. 자기 집 전세금을 빼가지고 요걸로 이제 하겠다.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서민적이면서 조금은 좀 어려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수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당선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이 희망적인 이미지를 한번 메이킹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모조리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거짓말로 탄로가 난 것 아닌가. 네, 이런 희망감을 이제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참 뭐랄까요. 뭐 지금 이 정치권에 뛰어들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젊은 친구들은 그 젊은이다운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유권자들도 젊은 후보가 나왔을 때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걸 바라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젊은이다운 패기, 열정.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을 보여주길 바라거든요. 그죠? 구태견한 정치권에서 보여주던 막 뒷돈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거짓말하고 공약 뭐 다 거짓말이고 이런 것들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까지 보여줬던 손수주 후보의 모습들이 우리 그 독재의 딸이신 박근혜 여사, 아까 박근혜 여사라 그러니까 그 미혼 여성에게 여사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카퍼레이드 이런 독재 시대에나 봤던 그런 모습 카퍼레이드 하는 것들 보여주고 거기다가 뭐 거의 북한을 연상케 하는 무궁화의 박근혜 이 비대위원장 사진이 이렇게 막 돼 있는 이런 거 이렇게 해놓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본인이 했던 공약을 알고 보니 그것도 이제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거짓말이 된 이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부산 사상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도 손수조 후보에게 뭐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젊은 보수 측에서 나오는 젊은 후보 그것도 새누리당이 아주 전면에 내세워서 쇄신의 거의 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인물로 내세운 거잖아요. 새누리당이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인물로 전면에 내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손수주 후보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당에서도 알겠죠. 지금 당에서도 당 간판급 후보에서 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막 앞에 전면에 내세워서 손수조로 쫙 밀고 나가던 걸 일단 뒤로 빼서 관망하는 걸로 일단 좀 두고 보는 걸로 논란이 잦아들게 두고 보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참 이런 결정에선 참 빨라요. 그죠? 네. 더 이상의 카퍼레이드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수조 후보 끝까지 잘 선거 완주를 하겠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선거운동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런 논란이 휩싸여서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좀 우려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젊은 후보이니만큼 좀 너무 새누리당스러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젊은 후보다운 그런 감각 이제라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 안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노래 먼저 들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사랑한다 사랑해 가긴 좀 그렇죠? 육각수 밴드 흥부가 기가 막혀 먼저 들려드릴게요. 아따 이놈아 내가 아직 탈구까지 이러냐? 탈구 말고 쓰러져라 이. 나 갈라요. 흥부가 기가 막혀. 네, 흥부가 기가 막혀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 노래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쵸?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죠? 네, 다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이야기 또 주셔가지고요. 제가 모르는 소식들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도 해주세요 하면서 날려주시는데요. 정말 이 바람직한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네요. 지금 이야기 드려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또 요 야권연대가 불안해서 요거에 때 집중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요. 사실 구럼비 바위가 발파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아내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요즘 전국적으로
가게들을 중심으로 삼성카드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카드를 쓰시는 분들도 삼성카드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게들 같은 경우에 구련비 바위를 발파하는 삼성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 써붙이고 삼성카드로 이제 결제하시는 분들 결제하지 못하도록 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구련비 바위 발파하는 그러니까 건설 업체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는 업체 중에 한 곳이 삼성물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거의 뭐 해군기지 짓기 위해서 구럼비 바위를 발파하는 곳이 삼성이다. 이런 이미지가 이제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물산이 정말 구련비 바위를 발파하면 삼성카드를 거부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처음부터 있다가요. 전부터 실제로 발파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진짜 구련비 바위 발파를 하는 삼성의 카드는 받지 않겠다라는 이제 움직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분을 보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럼 저도 안 하겠어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여기저기서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저기 전국에서 홍대 인근에 있는 뭐 카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시작한 카페가요. 홍대 정문 앞에 있는 커피숍 카페 바인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대 인근에 있는 음식점 베누, 그리고 라비린토스 이런 곳들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 칠곡군에 있는 카페 커피락 등도 동참을 선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랬군요. 다른 곳들도 있네요. 홍대 앞 문화공간 스몰톡, 이화여대 후문 인근 카페 채화당도 삼성카드를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가맹점 해지 문의가 몇 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삼성카드 측에서는 삼성물산은 여러 시공사들 중 하나일 뿐인데 이런 움직임이 생겨서 당혹스럽다. 일단은 그래도 좀 추이를 좀 지켜볼 상황이다. 입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좀 당혹스럽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면 많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사람들이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현금도 들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카드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카드 안 받습니다. 라고 하면 뭐 충분히 한두 업체가 아니라 정말 많은 업체들이 삼성카드 가맹점 해지하고 삼성카드 안 쓴다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면 삼성카드 측에서도 당연히 당혹 수준을 넘어서 정말 뭔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 지금 카드 삼성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림, 농심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업체들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뭐 쉬우니까요. 대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지 않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주 쉬우니까요. 카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움직임들, 특히나 우리 자기 사업 하고 계시는 이 가게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또 동참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모든 중국집에서 대림 오토바이 불매하면 된다고요? 타격 엄청 클 겁니다. 근데 오토바이 이미 사놓은 것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건. 그쵸? 네. 삼성 카드가 훨씬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무튼. 삼성 직원들이 음식점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소할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게 가능한가? 아니, 본인 사장님이 삼성카드 안 받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뭐야? 고소를 왜 해?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 네. 참,
삼성이 그런 데는 참 꼼꼼해요. 그런 데는 인류기업이야, 아주. 네. 그런 데서만 인류기업입니다. 그런 고소하고 이런 거요. 피해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하는데, 예. 아유, 인류기업이시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구럼비바이,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삼성카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삼성카드를 안 쓴다면, 그런다면 뭐, 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건 뭐 일일이 카드 내가 안 쓰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 음식점들, 카페들 이런 곳들 많이 주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라.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운동하면 돼요. 아시나요? 조용히 이런 운동은 조용히 하지만 넓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올게요. 컬투의 사랑한다 사랑해 가겠습니다.
네, 사랑한다 사랑해 들어보셨고요. 지금 83724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카드만 결제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사업장은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 고장으로 삼성카드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카드를 요구하면 된다고 그러시네요. 혹시나 이 운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으신 사장님들께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간단한 건 가맹점 취소입니다. 라고 77510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삼성만 안 되는 기계. 네. 아무튼 그러네요. 진짜 조용히 하면 되는구만. 그러시는데, 진짜 조용히, 아까 안개 깔리듯이 조용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아니면 이렇게 굳이 써붙이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카드 내려고 하실 때, 제가 삼성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하긴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이게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괜히 이렇게 하셨다가 또 고소도 들어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아무튼 다른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확실히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걸 채팅창에서 미리들 다들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MBC에서 거의 지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말 예능 프로그램들이요.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 PD분들이 다들 빠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종편 수준으로 방송 시청률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참 김재철 사장의 능력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점점 더 심해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뭐 무한도전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바퀴, 놀러와, 황금어장 등등 이 MBC 예능 프로그램들,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더 이제 이 파업에 이제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난 25일 밤이요, 파업 56일째였는데요. 이때 권석 예능 1부장, 조희진 예능 2부장, 사화경 예능 3부장, 이민호 기획제장 2부장, 부장님들께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서 파업 사태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집단으로 보직 사퇴를 선언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이제 얼마 전에 최일구 앵커도 보직 사퇴하시면서 징계받고 그러신 바 있죠. 이분이 이제 부장이고 이러면 사측이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제 부장 자리를 지키셨던 건데, 이게 파업을 못 하신 건데, 도저히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직까지 내어 던지고, 최일구 앵커 마찬가지로 던지고 자기들도 파업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뭐 무한도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새바퀴, 놀러와, 황금요정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전부 다 이제 못 보게 생겼다. 다 이제 뭐 하나요, MBC에서? 다 이제 뭐 할까?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MBC 50년 역사상 예능 보직부장들이 집단으로 보직 사퇴한 것은 처음이라고 그래요. 야, 진짜 MBC가 아주 역사를 제대로 쓰나 봐요. 그죠? 제대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김재철 사장이 계속해서 파업 참가자들을 해고하고 뭐 징계도 엄청 많이 넣고 장난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예능 보직 간부들께서 이게 높은 시청률 지금 뭐
예능, 너네들 빠져도, 파업해도, 예능 뭐 이런 것들, 너네들 빠져도 잘 나온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이렇게 자르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업 의미 자체를 아예 훼손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거 아예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들의 일밤 같은 경우에도 요 파업 참여를 하면서 아예 경영진이 외주로 넘겨버렸다 그래요. 일밤을. 원래는 이제 파업하면 요거 프로그램 자체를 일단은 뭐 스페셜 방송을 한다든지 대체 방송, 재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아예 외주로 넘겨버려서 아주 이 PD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8일 방송에서는 1.7% 나왔다 그래요. 일밤이. 1.7%면 진짜 종편인데? 어떡하죠? 네, 그러면서 내부 반발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MBC 계약직 뽑아서 돌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맥테이 효과를 찬양하는 막 이런 방송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갈 상황이 아닌가. 예능 보직 부장들까지 자기 자리를 내던지고 이렇게 파업에 참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보직 간부들이 지금 자리 내던지고 나온 분들만 3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김재철 사장님 갈수록 목 졸리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정년퇴직 앞둔 고참 사원분들 정년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이 지금 다시 노조에 재가입하고 20여 분이 그리고 뭐 사장실 앞에서 시위 벌이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이제 뭐 이미 승기는 조합원들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우리 사장님 요즘 뭐 사장님이 막 가니까 이제 점점 더 파업에 동참하는 간부들까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물러나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응? 그잖아요? 참 안타깝네요. 이러다 정말 종편꼴 나는 거 아니에요? 종편 되는 거 아니야? 종편 되면 MBC 저희가 접수하려고요. 네, 이렇게 안 되려면 민수한테 안 먹히려면 정신 차리세요. 제철 사장님. 그만 물러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지금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저보고 그런 포부가 있어. 찬성하시는데 다들? MBC 저희 먹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리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KBS도 바로 옆에서 지금 파업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KBS 사실 저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MBC도? 어떻게? 둘 중에 더 뻘짓하는 곳을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김인규 사장님, 김지철 사장님 두 분 다 긴장 바짝 당기세요. 네. 마지막 노래가 적절한데요.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들려드릴게요.